사이즈 한번 재볼게요. 적재함 1m 50 1m 50인데 중간에 휀다 쪽 올라오는 쪽이 있어서 이쪽 공간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1m 26 짐은 어쨌든 꽤 생각보다 크게 실는 것 같고 깊이를 한번 재볼게. 1m 이거 접었다고 가정하면은 1m 66 1m 66이면 여성 한 명이 누울 수 있는 거죠. 저는 넘어갈 것 같아요. 한번 누워볼까요? 관 같네요. 예? 관 같아. 관이요? 검은색이라는데. 야, 보내드리죠. 네. 이렇게 머리가 이 정도 나오고. 네, 머리 여기까지 나오고. 2명도 가능한지 한번 해볼게요. 2명 감독이 180이니까 감독님 들어오시고 3명은 좀 힘들고. 네, 좀 편하게 자는 거는 네. 네. 이 정도? 네. 두 분 그럼 이제 좋은 시간 보내세요. 네, 안녕히 가세요. 쿠션 하나 깔아놓으면 생각보다 편하게 잘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얘가 되게 네. 고강도 알루미늄이라 그러는데. 네. 무게를 줄이기 위해서 이게 사실 그 전 세대들은 거의 3톤 가깝게 됐는데 그나마 좀 줄였어요. 지금 2,500kg거든요, 이 차량이. 그렇죠. 아예 안 붙어요. 그냥 살짝 그게 이쪽 안쪽에다가 안 붙어요. 붙는 데가 없습니다. 차체에다가 프레임 쪽에다 한번 대볼게요. 저쪽에 보이는 통 프레임. 네. 여기도 안 붙어. 와, 이런 이 차가 비쌀 수밖에. 모든 걸 다 알루미늄으로. 이렇게 큰 차가 이렇게 알루미늄 많이 썼다는 거는 강성에는 좀 취약하지 않나요? 취약할 수 있는데 골조를 잘 만들면은 괜찮을 수 있고 알루미늄으로 하면은 연성이 또 괜찮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예전에 우리 이진희 치프가 한번 설명했던 부분이기도 한데 그 파생되는 이렇게 진동처럼 오는 파생되는 게 좀 많이 먹어주는 경우들도 있어요. 철하고는 좀 다르게 그런 부분을 좀 가지고 있고. 여긴 붙는다. 서브 프레임 쪽인데 이쪽은 철로 했네요. 여기 붙여 소리 들리죠? 네. 얘도 방식은 바디온 프레임 방식인데, 그러니까 아래쪽에 있는 구조물들을 잡아줄 수 있는 바디 프레임 이거 덮어놓은 거잖아. 얘만 가볍게 쓴 거예요. 얘는 튼튼한 걸 쓰고 아래쪽에. 원인 능력이 네, 거푸집을 알루미늄으로 하고 아래는 강철로 만들어 놓은 거. 자석이 엄청 잘 붙어요. 이게 기름 탱크가 엄청 크다고 해서 기름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현재는 70km 갈 수 있다 그러는데 15만 원 세팅 될 거예요. 일단 15만 원을 세팅을 했는데 연료 88리터 주입구 캡을 들어갔고. 닫아주십시오.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 영수증을 멋있네. 닫아주십시오. 기름이 4분의 3 조금 더 찼어요. 6만 원 다시 추가주. 주유 중입니다. 와, 주유가 35리터. 아까 완료되었습니다. 88이니까 노즐 거리에 100. 대고 연료 주입구 캡을 닫아주십시오. 123리터 주유가 넣습니다. 완료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까만형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차는 랩터 F150 예, 포드 F150 13세대 모델. 미국의 이게 그냥 상징이죠. 어떻게 보면 엄청난 상징 중에 하나죠, 이게. 미국에서 1년 동안 제일 많이 팔리는 차. F150. 저도 이렇게 큰 차는 화물차 빼고는 운전해 본 적이 없거든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모델 소희입니다.
오늘 저희 오프로드 할 겸 네. 영상에 조금 더 밝은 에너지를 주고자 오셨습니다. 다음에 혹시 F150이 된다면은 다음에 감독님 아까 얘기하셨지 라면. 네, 펜테카. 혹시 감독님 그때 저거 같이 안 될까요? 여성분들 같이 이렇게 좀. 좋네, 좋네. 뒤에 근데 이렇게 앉아 계셔도 돼요? 네, 저 아까부터 몰래 숨어 있었는데 여기 네. 뒤에 공간 되게 넓어요. 저 있는 거 모르셨죠? 의자가 완전히 접혀 있군요. 그냥 다 올리고 누워 있었는데 제가 눕게도 되게 넓더라고요. 그럼 편하게 앉아주시면 이제 편하게. 무릎이랑 머리랑 공간은 어때요? 이게 차가 일단 차 천장이 높잖아요. 그래서 머리도 되게 높고요. 다리는 제가 다 뻗어도 될 만큼 공간이 되게 넓어요. 그러네. 감독님 끝까지 다 미셔도 뒤로. 결코 제가 짧은 게 아닙니다. 어. 차가 넓은 겁니다. 짧은 것 같은데. 아닙니다. 기분 탓입니다. 갈까요? 네. 또 상남자의 차, 상남자의 차 진짜. 근데 이 계기판이 네. 직수차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마일이 위주로 돼 있어가지고 그렇죠. 헷갈리죠. 네, 잠깐 헷갈리는데 안에 작은 걸로 빨간색으로 속도가 있습니다. 킬로미터가. 지금 일반 도로 타고 있는데 노폭이 지금 편도 1차로잖아요. 네네. 폭이 엄청 커가지고 탱크 몰고 가는 느낌이 좀 들어서 엄청 커요 진짜. 그리고 일단 시야 높이도 사실 이거 일반 분들이 이 정도 높이에서 운전하는 분들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상업용으로 다니는 3.5톤 차 간혹 가다가 이제 옆에 타고 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 정도 화물차 높이의 높이 정도 나와요 지금 시야 높이가. 근데 얘는 V6 모델이고 전 세대 모델은 V8 모델이란 말이에요. 근데 걔는 V8 모델 슈퍼차저 방식이고 얘는 V6의 트윈 터보 모델이란 말이에요. 결국 환경 관련해 가지고 이 녀석도 다운사이징을 하긴 했지만 실제로 출력으로는 어쨌든 13세대인 이 신형 모델이 출력으로 더 높고 드래그하는 장면이 있어요. 이거 전 모델이랑 드래그하는 장면이 있는데 한 대 반 정도? 그 정도 차이로 이겨요. 네. 그러니까 배기 사운드라든지 뭐 엔진 사운드는 사실 전 세대 대비는 솔직히 좀 작은 거예요. 얘 사실 모양새하고 보여지는 이미지하고 사운드하고 전 세대가 어떻게 보면 더 맞기는 한데 이 녀석 같은 경우에는 그 느낌은 안 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타고 있는 게 사실 여기가 경기도 이천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천이니까 내가 봤을 때 그나마 괜찮아. 그죠? 네, 그나마 괜찮아요. 옆에 지금 동경지도 보이고 이천 쌀 유명한데 또 보이고 하는데 이게 강남이나 도심에서 타기에는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사실 이게 엄청 유명하고 미국에서도 가장 많이 팔리는 픽업 트럭 중에 하나기는 한데 중요한 거는 미국 애들도 뉴욕 애들은 이걸 안 탄다는 거예요. 요 얘기도 해야겠네요. 네. 이게 우리 렉스턴 스포츠에서 나왔듯이 그 자동차세는 2만 얼마잖아요. 28,500원. 네, 이거는 근데 차량 가액이 있어가지고 보험료를 270만 원 내신대요. 보험료 270. 네. 제 거보다 보험료가 더 비싼데요? 네. 네, 제가 보험료가 저도 자차 들어가 있거든요. 이게 직수차여가지고 그렇죠. 네, 정식이 아니라.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워런티. 네. 이 직수차는 다 그 수입사 두고 그 하는 거잖아요. 그쵸. 병행 수입. 그곳에서 2년, 3년 그렇게 뭐 소모품 2년, 뭐 엔진 미션 3년 뭐 그런 식으로 따로 해준다. 워런티를 좀 그러더라고요. 받았거든요. 네. 지금 이 미션이 지난번 우리 리뷰했던 CT6 있잖아요. 네. 포드하고 GM하고 같이 협업해가지고 만든 미션이에요. 이 미션이. 그렇죠. CT6는 그때는 8단 미션. 그쵸. 이 녀석 같은 경우는 10단 미션인데 오토 미션인데 변속이 꽤 빠릅니다. 근데 충격이 좀 있어요. 변속 갈 때도 충격이 쿵쿵쿵 치는 충격이 좀 있어요. 근데 이거 차체가 높은데 지하 주차장도 들어갈 수 있어요? 있죠. 웬만한 데는 다 들어가죠. 높이로는 들어가는데 민폐죠, 민폐. 네, 높이가 민폐. 거의 2m 되는데 그래도 웬만한 데는 들어가죠. 그리고 연비 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그때 한 200km 가까이 운전해보니까 고속도로는 한 7.5 정도 나오고 네. 시내 주행하면 한 6 정도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게 사실 이게 미션이 10단 기어인데
사실은 10단계면은 RPM을 회전수를 적게 쓰기 때문에 네. 연비가 잘 나와야 되는데 그렇죠. 일단 출력이 있고 출력이 얼마죠? 출력이 450마력. 450마력이고 차량 무게가 2.5톤. 아, 2,500kg. 근데 이게 줄인 거야 무게를. 아, 네. 바디온 프레임 방식이고 그래도 그나마 바디 쪽에는 알루미늄으로 다 채택을 함으로 인해서 무게를 그나마 줄인 게 이거예요. 그 전에들은 2,900kg, 뭐 3,000kg, 3톤 가까이 됐었던. 이 디자인은 어떠세요? 저는 외관 디자인은 사실 저는 어울리시잖아요. 마음에 들어요. 저하고도 스스로도 생각해도 좀 어울리는 것 같아요. 아니 뭐야. 어울리세요? 까만 영화. 까만색이라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약간 소희 씨는 이거 이 차 어떤 것 같아요? 되게 아까 타기 전에 네. 앞에서 봤을 때 진짜 상남자 같은 느낌? 첫 소개팅을 하는데 네. 남자가 이걸 타고 왔어. 첫 소개팅 날. 그럼 약간 네. 되게 거친 남자인가? 라는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럼 만약에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네. 근데 차를 한 대를 사야 되는데 막 이거를 사려고 그래. 반대를 하실 건가요? 아니면 그냥 인정을 해주실 건가요? 사실 아까 얘기하셨듯이 도심에서 타기에는 살짝 부담스러운 면이 없지 않지만 이 차를 저를 태워서 여기저기 많이 다닌다면 저는 100% 찬성입니다. 지금 아까 소희 씨가 얘기했다시피 막 이걸 타고 좀 놀러 갔으면 좋겠어요 라고 했는데 오프로드 같은 데서 완전 날라다녀요 얘는 진짜. 이 녀석의 쇼업쇼바가 뭐가 들어가냐면 폭스쇼이라고 지금 들어가 있거든요. 폭스쇼. 네, 폭스. 어, 얘네가 유명한 브랜드인데 얘네는 폭스는 오프로드 쪽 바이크 쪽에서 원래 유명해요. 네네. 그쪽 그 샥을 여기다가 적용을 시켰어요. 그래서 이 큰 차를 가지고 한 점프를 한 3m씩 점프를 막 뛰어가지고 그렇게 뛰어와서 막 놀기도 하고 막 걔네들이 갖고 놀아요. 착지나 이런 것들이 이 샥이 역할을 해주는 게 되게 많아요. 평소에 샥이라고 안 했던 것 같은데 오늘 얘는 좀 많이- 샤기라고 얘기해요. 아 그래요? 미국 느낌이기 때문에 제가 보통은 쇼기라고 네, 얘기하는데 그렇죠, 그렇죠. 얘는 샥이라고 얘기해야 돼요. 아. 폭스 샥. 근데 재밌는 거는 F 시리즈 랩터 중에 얘가 우리나라로 따지면 투싼이나 네네. 약간 뭐 좀 작은 SUV, 소형 SUV들 있잖아요. 네네. 얘가 그런 축에 속해요. 아, 또 기사 보니까 포드의 레인저라고 얘보다 작은 더 작은 거 이제 나와요. 네. 19년도에. 그게 이제 정식 수입이 된다 뭐 네, 그런 기사도 있더라고요. 사실 오늘 이 녀석이 제 드림카거든요. 아 언제요? 진짜로. 갑자기 네. 진짜 드림카였는데 오늘 지금 꿈을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지금. 아 진짜요? 그럼 오늘 뭐 또 그때 내 차 주고 나서 사실은 원래 살짝 이렇게 안 좋아하는 척 하면서 바꾸자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하려고 했는데 깐 다음에 전략이. 졸라 깐 다음에 안 좋다고 차 이거 막. 아 그리고 또 이거의 또 상징이 수납 공간과 네. 뭐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야 이거 한 번만 제가 보여드릴게요. 미칩니다. 이거 뭐 핸드백 수준이 아니라 뭐 소희 씨 여기 안에 저희가 여기에서 숨을 때 나올 거 그랬나봐요. 들어갈 수 진짜 있게. 그럴 수 있어요. 웬만한 강아지나 헬멧. 강아지. 네 그리고 진짜 강아지는 좀 삭제니까 안 되고 하여튼 야, 공간이 진짜 넓어요. 그리고 그 안에도 공간이 있죠. 제가 네. 가방을 두고 있어서 몰랐구나. 네, 거기에도 공간이 또 이렇게 있고 여기에 있고 그리고 여기 있고 진짜 수납 뒤에 공간이 많아요. 보면은 네. 문 옆에도 되게 그쵸, 그쵸. 담을 데가 많아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하여튼 뭐 이렇게 좀 신경을 쓴 그게 이 보이고. 차 한 대면 한 달은 나가 있어도 되겠다. 다 싣고 다니고 안에다가. 그쵸, 여기서 자고. 집처럼. 네. 난 여기서 자. 혼자 자면 좀 위험하지 않아요? 누가 가주나요? 여기 가야만 하나요? 제가 가드리겠습니다. 어떠십니까? 운전 뭐 포지션하고 뭐 의자 착자감이랑 지금 시트 포지션은 시야만 높다 뿐이지 네. 시트 포지션 자체는 지금 되게 편해요. 어, 포지션도 아래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아래로 완전 쫙 깔려서 내려가고 제가 맞춰놨습니다. 포지션 되게 편하고 이 방석 길이가 네. 꽤 길어요 그쵸. 아래쪽에. 그래서 저한테는 딱 편하게 지금 맞거든요. 그리고 그러니까 사실 이 느낌으로 가운데 이렇게 포인트 주는 거 있잖아요. 네네. 이게 레이스카들이 많이 이렇게 돼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 시합차 핸들들이 이런 식으로 많이 돼 있고 처음 봤어요. 패들 시프트도 이게 굉장히 크고 위치도 괜찮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마음에 들어요 저는 일단은. 근데 이런 내장재나 이런 거 보면은
플라스틱은 아닌데 가죽 재질은 아니고 약간 레자로 쌌는데 여기는 또 가죽이에요. 아 그러네. 가죽이 좀 부분 들어갔어요. 거기 들어갔고 여기 가운데 들어갔고. 근데 이건 좀 작은 것 같아. 이 차의 크기에 비해서 LCD 크기는 조금 작더라. 한 일반 도로에서는 그냥 그래요 사실. 그냥 솔직히 얘기해서 그냥 화물차 타고 가는 느낌, 그냥 편한 화물차 타고 가는 느낌인데 순정 모델로 차 타이어가 나오는 게 AT 타이어가 들어왔어요. AT? 네. 오프로드 타이어는 두 가지 종류로 그냥 구분하시면 돼요. AT 타이어, MT 타이어가 있어요. 네네. AT 타이어는 올, 네. 그냥 이런 일반 도로도 타고 오프로드 탈 수 있는 타이어고. 아 잠깐만. M은 우리 한번 소희 씨한테 네. 맞춰보고 한번, 해주시죠. M은 뭘까요? M 막 던져주세요. 막 던져주세요 그냥. 네. 모터? 그렇죠. 저 그럴 듯한데 모르겠어요. 뭐지? 머드죠? 머드? 네, 뭐든. 머드죠. 네. 네. 말 그대로 오프로드인데 흙밭에서 탈 수 있는 타이어. 네. 자, 저 지금 저희 무식이 탈론한 건가요? 아니요, 여자분은 당연히 모를 수 있죠. 마운틴 정도 하나 해줬으면 좋겠어요. 마운틴. 너무 했죠. 와인딩 또 맛을 어떻게 들어가는지도 좀 보고 그리고 나서 오프로드로 가보는 걸로. 알겠습니다. 네. 아 코스 좋네요. 네. 드라이브. 출발할까요? 네. 가겠습니다. 우리 항상 가는 곳. 네. 오 진짜. 오, 씨. 악셀을 밟는 순간. 야 오. 이건 좀 이상한데요? 수동으로 타겠습니다. 언더스티어가 너무 심해요, 차. 코너링은 안 되는 걸로. 뒤에 괜찮아요? 네. 제가 타면서 무섭네요. 아 그래요? 네. 출력은 있는데 네. 쓰지를 못해요, 이 차. 그렇죠. 일단은 이 차로는 절대 코너링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좀 많이 위험할 것 같아요. 예상했던 대로. 네. 귀가 못 따라오는 거 같아요. 정확했어. 오! 느낌이 장난 아닌데? 그래요? 저랑 교체하시죠. 장난 아닌데? 앞으로 오십시오. 바꿔야 될 것 같아. 승진. 승진. 제가 뒤로 왔는데 뒤에 이렇게 에어백이 있어요. 네. 벨트에. 특이하네요, 진짜. 예, 이거는 좋은 거죠. 네. 그러니까 오프로드를 하다 보니까 네. 다른 일반 승용에 대한 관련된 사고 느낌이 아니라 전복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도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이쪽에다가. 이게 어떻게 걸리냐? 이거 아니에요? 이 버튼? 해주세요. 맞아. 여기 열려요. 원래 알고 보니까 차 준 거 아니야? 다 알고 있는데 이미. 이게 차 준 거 아니야? 근데 거기 있구나 앞에. 자, 일단은 소희 씨가 얘기한 뒤에가 안 따라오는 이유는 움직임만 놓고 얘기를 하면은 첫 번째는 AT 타이어. 네, 타이어 때문에 그래요. 접지력이 일반 타이어보다는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단 코너링이 잘 안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차가 너무 크고 길기 길어서. 때문에 그래서 뒤에가 안 따라오니까 코너링이 감기는 게 아니라 뒤쪽에 하중 걸리는 것도 없지만 워낙 길기 때문에 이게 따라오질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프레임 바디이기 때문에 이 코너링에서 받는 이 중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느껴지는 게 좀 떨어져요. 아무튼 길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코너링이 잘 안 되고, 거기에 가장 큰 목을 하는 게 타이어. 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런 차로는 절대 코너링 웬만하면 하지 말라. 이 방지턱 넘으실 때 어때요, 너 뒤에? 생각보다는 그래도 괜찮죠? 예, 이렇게 막 많이 튀거나 딱 막 그러진 않아요. 이게 그 이유가 있어요. 이 폭스 샥이 네, 이 폭스 샥의 리범프의 길이가 엄청나게 길어요.
얘를 차를 뜨잖아요. 네. 그럼 바퀴가 차하고 떨어지면 이렇게 떨어져요. 이렇게 이만큼. 그 리범프의 양이 엄청 길기 때문에 감독님이 또 우리가 탔을 때 방지턱을 넘었을 때 이 리범프 양이 길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보다 쿠션이 좋은데? 라고 느끼는 거예요. 아 그리고 뒤에 우선 아까 소희 씨가 말씀하셨지만 남자인 제가 앉아도 정말 여유롭습니다. 근데 진짜 감독님 여유로워요. 다리를 너무 이렇게 다소곳하게 너무 다소곳하게 하시는 거예요. 감독님 요새 댓글에 또치 하체 튜닝 막 이렇게 적혀 있던데. 등받이 각도 우리 제일 중요한 거. 각도가 네. 그렇게 많이 서 있지 직각이 아니에요. 어느 살짝 뒤로 눕혀 있어가지고 네. 잠자기까지는 어렵지만 그래도 뭐 안정적으로 느껴놓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 녀석의 목적은 오프로드이기 때문에 솔직히 말해서 온로드에 이렇게 맞는 차는 아니에요. 네. 굉장히 불편한 게 많아요 지금 사실은. 이 차주분은 옛날에 H3 험머 H3인가 타셨대요. 아 원래 이런 차를 좋아하시네요. 이게 더 크다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체감상 느끼는. 아 더 크게 느껴진다. 네, 이거 랩터가 장갑차 느낌이었어요. 아까 옆에 섰을 때. 장갑차. 장갑차. 진짜 오랜만이다. 네. 아재 개그 한번 해야겠다. 장갑차. 장갑차. 받아주세요. 안 받아주네. 안 받아주네. 차 가격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얘 포드도 옵션질로 되게 유명하다고 그러더라고요. 1억 3, 4천 주셨대요 차주분. 아 원래 원차주분이 네네. 미국 차 느낌이 원래는 진짜 초단순이잖아요. 초단순. 네네. 근데 전에 시티6나 이런 거 머스탱 타봤을 때 그래도 최근에 보면은 미국 차들이 예전 그 감성이 안 나타나고 유럽 차에 실내가 많이 맞춰져 있는 느낌인데 얘도 단순하긴 한 것 같은데 버튼으로 뭔가 약간 화려하게 좀 해준 느낌은 좀 나. 실내가. 아 그리고 또 이거 특이한 거 별건 아니지만 문 여는 게 좀 독특하죠 소희 씨? 저 아까 내릴 때 보니까 그냥 저는 손잡이를 잡았다고 생각했는데 문이 열리더라고요. 네 맞아요. 손잡이 안쪽에 문 열린 게 있어요. 얘네는 뭐예요? 아 그거는 이제 그 라이트 밖에 외부에 라이트 설치하면은 그거 이렇게 껐다 켰다 하는 거. 아 여기서 이렇게 껐다 켰다 네. 조절이 돼요? 네. 오. 따로 옵션으로 달 수 있게끔 네. 스위치를 만들어준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요거 위에 썬바이저 이거? 위에 그거는 이제 미국 특성상 이제 게러지나 문 여는 거하고 연동해가지고 지금 여기 보면 집 모양이 그려져 있어. 아 어머. 미국은 거의 이제 단독 주택이 네네. 많으니까 우리 에스컬레이드 네. 이거 둘 중에 하나 뭐 살 것 같아요? 전 무조건 이거 사죠. 드링크라고 하셨잖아요. 네. 아 그거는 지금 갑자기 치하는가? 에스컬레이드도 사실 어떻게 보면 SUV의 약간 부의 상징. 네네. 얘도 부의 상징인데 목적이 너무 달라요. 솔직히 그냥 있어 보이는 것만이 약간 목적인 느낌이 나요 사실은. 그 차 가지고 사실 뭔가 할 수 있는 게 거의 다 도심에서밖에 안 타잖아요. 근데 얘는 확실한 목적이 있잖아요. 오프로드라는 목적이 확실하게 있기 때문에 저는 목적 있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솔직히 고급진 느낌으로는 이 에스컬레이드가 더 고급져 보여요. 수트라 그러나? 네네. 그런 느낌이었다면 얘는 약간 그렇죠. 뭐 세미 정장도 많죠. 청바지에 재킷 느낌? 아. 순간 가속은 토크가 있어서 좋기는 한데 차량에 무게가 있어서 차가 아주 잘 나간다라는 느낌은 솔직히 들지는 않아요. 우리가 수치상으로 보여지는 뭐 450마력의 70 토크라는 느낌은 몸체감으로는 오지 않는다는 거죠. 네. 전혀 안 오죠. 전혀. 네. 솔직히 생각했던 것보다 별로야. 아 이거 약간 솔직히 트레이드 우리 솔직히 생각보다 별로인 것 같아. 작업 들어간 건데. 내 차가 더 나은 것 같아. 작업 이제 들어간. 슬슬 지금 작업 들어간다. 네, 차주. 차도 좀 헐거운 것 같고. 100km대에서 브레이킹 한번 해볼게요. 풀 브레이킹. 제동은 생각보다 제동은 좋아요. 이 무게를 제동을 시킬 수 있다는 거는 좋은데 단 AT 타이어, 그러니까 오프로드 겸용된 타이어이기 때문에 그립이 일단 없어요. 없기 때문에 제동이 일단은 위험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신경을 써서 미리 제동을 해야 될 것 같아. RA를 타겠어요? 이 차를 타겠어요? 이게 승차감만 놓고 보자면 솔직히 스포츠카가 승차감이 좋진 않잖아요. 그쵸. 좀 하드한 편이잖아요. 네. RA를 아세요? 알 것 같은데요? RA 아세요? R8. R8 알아요. 아우디. 저 모터쇼 가서 봤어요. 아 근데 너무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엄청 유명한 분이에요. 아이 그쵸. 아 네. 본인 PR 살짝 해주세요. 네. 아, 뭐 하는 사람인지 얘기 좀 해줘. 어떤 지금 일 갑자기 네. 여기에서 슈퍼레이스 본부팀에서 활동하고 있는 모델 소이입니다. 소희. 아 그리고 신인상도 받았잖아. 네, 올해 받았어요. 신인 감사합니다. 모델 어워드 신인상은 진짜 평생에 한 번 못 받고 지나가는 경우들도 많거든요. 그쵸. 네, 가장 의미 있는 한. 의미 열심히 있으니까, 진짜. 하겠습니다. 네. 지금 뭐 승차감 같았죠. 조수석에 타는 느낌은 어때요? 편안해요. 편안하다. 제가 이 시야를 볼 수 있어서 너무 넓어서 편하네요. 네. 멀리 보이고 높아서. 네. 원래 본인 성격은 약간 걸크러쉬예요? 아니면은 좀 약간 조용한 스타일? 원래는 조용한 스타일? 네, 살짝 조용한 스타일. 방송에서 약간 일부러 좀 이렇게 올리는 느낌 그러면은? 아니 텐션은? 그건 아닌데. 네. 아, 저 약간 이중인격자인가 봐요. 네? 다중이라고요? 그 까불까불 거리긴 하는데 네. 대외적으로 조용해요. 100km 정도 내도 되는 구간인데 지금 100km거든요? 타이어 소음하고 풍절음이 너무 심해요. 바람 소리 들리세요? 네. 네. 어쨌든 오프로드를 가야지만 이 녀석의 진가를 어느 정도 발휘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온로드에서는 솔직히 얘기하면 그냥 지난번 렉스턴이나 렉스턴 스포츠나 별반 차이가 없는 느낌이거든 사실. 자, 온로드에서는 좀 그냥 그랬잖아요 차. 네. 감동, 사실 예. 약간 좀 그 울퉁불퉁한 예, 그런 거. 예, 예. 사실 그 바디온 프레임이라는 게 오면서 네. 되게 그지 같았, 진짜 느낌이 진짜 그지 같았을 텐데 표현이 좀 그렇지만. 멀미의 주범. 예, 예. 근데 이게 오프로드에 오면 왜 바디온 프레임을 써야 되는지를 알 수가 있거든요. 예, 예. 직접 경험해보고 그냥 느끼는 대로 얘기를 해주면 될 것 같아 시청자분들한테. 그럼 이제부터 예. 진가를 발휘할 그 이 차가 이제 시간이나요? 진가를 발휘하시는. 기대하겠습니다. 예. 가볼게요. 네. 고! 고고. 고고! 보통 오프로드 타봤을 때 보통 이게 천천히 갔을 거라고 이렇게. 근데 이 차는 이렇게 가는 거야. 안에 승차감 좀 어때요? 되게 어머 저 약간 붕 뜬 느낌인데? 안에서는 엄청 많은 일을 하고 있는데 위에서는 우리 되게 편안하게 가는 느낌 아니에요? 지금? 지금 어떤 느낌이냐면 그 아이스링크장 같은 데에서 네. 이렇게 살짝 미끄러지는 그런 느낌? 되게 약간 보드 타는 느낌. 와 재밌어. 오히려 아까 탔을 때보다 더 부드러워요. 승차감 되게 좋게 느껴질 거예요. 지금. 네. 이게 막 되게 자갈이 많아서 잡아야 될 것 같긴 한데 사실 안 잡아도 돼. 그냥 편안하게 가는 느낌? 네. 약간 이게 스키 타는 느낌? 아, 물론 스키보다는 조금 굴곡이 있지만 스키 타는 것처럼 이렇게 좀 미끄러지는 느낌이에요. 나 되게 재밌네? 어떡하지? 사실 저도 이거 처음에 이거 경험했을 때 진짜 좋았거든요. 스포츠라는 단어. 어우 나 개쫄았네. 와. 근데 지금 저 약간 신세계예요. 2차로 하니까 더 재밌네. 근데 지금 일단은 자갈밭을 지금 했고 네. 저 앞에는
흙밭인데 지난번에 우리가 한번 왔을 때 좀 빠졌었어 저 자리에서. 흙에서? 네, 빠져가지고 겨우 내가 운전해가지고 빠져나왔었는데 그러니까 흙에서 바퀴가 헛도는 헛돌아가지고 모래바람 나는 그때도 사륜차로 왔었는데 걔는 좀 힘들었는데 얘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한번 해보려고 지금. 자, 사륜 바꿨습니다. 그래도 못 나가. 그래도 못 나가는데요? 네. 밀어야 돼. 여기에 딱 멈춰가지고 못 갔었는데 왜 너무 쉽게 가는데 얘는? 너무 가는데? 어디서 빠졌다는 거예요? 여기서 빠졌었어 진짜. 그냥 가는데요? 네, 한번 멈췄다가 아예 가볼게요. 여기서 빠져나갈 수 있는지. 자, 일부러 브레이크로 일부러 깊숙이 넣었어요 지금. 너무 쉬운데? 어디에서 빠졌다는 건지 저 지금 아직 체감 못하고 있습니다. 아, 일단 지난번보다 좋은 거는 타이어가 일단 좋아서 커서? AT 타이어. 지난번 거는 오프로드 타이어가 아니었거든. 아, 너무 쉽습니다 그냥. 이거 그냥 약간 좀 흙이 많은 그냥 흙 많은 도로 그냥 같구나. 그런 도로? 너무 쉽게 나왔는데? 이렇게 쉬우면 안 되는데? 지난번 여기 빠졌었는데. 이번에 반대로 오르막. 올라가는 거는 좀 힘들겠지. 멈춰볼게요. 다시 한번. 너무 쉽습니다. 그냥 가요, 그냥. 우리 이제 물로 들어갈 거예요. 물로? 네. 물 깊어요? 깊어요. 오, 어떻게 가? 저기까지 가요? 네, 진짜? 네, 진짜? 네. 들어왔습니다. 아, 잠깐 나 이거 핸드폰 찍고 싶어. 어머, 어떻게 괜찮죠? 듬직하다 진짜. 다 갈 수 있어. 아 근데 좀 위험하지 않아요? 안 깊어요? 안 깊어요. 근데 사람이 먼저 여기로 한번 들어가서 절로 나와봐요. 가서 야, 근데 끝에. 여기 좀 오버한데? 그래요? 아니요, 괜찮아요. 가도 돼요. 아니 괜찮다니까요, 진짜. 다 이래요. 듬직하다 진짜. 다 갈 수 있어. 듬직하다 진짜. 굿! 베리굿. 넘어가요 감독님 반대로. 넘어가. 오케이. 자 갑니다. 고! 오, 오, 오. 오! 오! 아, 대박! 오! 우리 진짜 여기까지 올라와 있어. 배 타고 가는 느낌? 어. 한 번 더. 도항 성공. 아까 저한테 그랬잖아요.
남자친구가 이 차 산다고 하면 말릴 거냐고. 단발력 무조건 사야 돼? 무조건 싸. 대신 나를 데리고 계속 나와. 와야 돼. 그래서 이 차 어떤 거 같아요? 진짜로 정말 솔직히 도심에서는 좀 약간 힘들었어요. 그냥 SUV인데 좀 약간 좀 덩치가 구성이 크고, 있고, 덩치가 있고 외관으로 봤을 때 포스가 넘치고 약간 그냥 딱 그 정도의 느낌이었는데 여기 오니까 반했어. 코타요, 코타. 쌈장 되게 많이 드시거든요. 쌈장 이렇게 많이 드시는 거 그치? 혹시 세게 드시면 좋아. 삼겹이니까 3개. 이 정도도 아까 더 찍으신 것 같은데. 떨어뜨렸어. 떨어뜨렸어. 야, 캠핑 왔으면 떨어진 거 다 먹는 거야. 야생이야. 여기에 참기름 하나 있으면 딱 좋은데 참기름이 없네. 센장 맛있게. 시청자분들도 한 입 이렇게. 맛있겠다. 자, 지금 라면 끓이고 있는데 라면 끓이면서 총평하고 우리 F150 역사도 얘기 좀 해보려고 하는데 그 전에 지금 이제 물 끓을 것 같아서 라면 좀 준비 좀 해주세요. 라면 어디죠? 라면 좀 안에 있어요. 이거? 이건 뭐예요? 짜잔! 뭐예요 이거? 에반크리스 에반크리스? 남자 속옷. 이게 좋아하는 거 색깔 하나 골라보세요. 아니 아이스박스에 속옷을 왜 넣어요? 색깔 하나 골라보세요. 제일 아 좋아하는 미치겠다. 저는 네. 무난한색. 회색 그레이 색깔. 네. 한번 뜯어보세요. 이게 일반 팬티가 아니에요. 그럼요. 이게 기능성 팬티인데 냉감 팬티라고 이거를 안에를 열어봐야지 알 수가 있어요. 이 기능을. 뭔가 좀 다를 거예요. 오 좀 이상하게 생겼어. 아 좀 이상하게 생겼어. 여기 보면은 여기 동그랗게 파였죠 여기. 네. 네, 이게 여기에 남성의 소중하는 얘를 여기다 넣어놓으면 서로 이렇게 살하고 이렇게 부딪히면 네네. 마찰이 일어나서 열이 발생되잖아요. 네. 근데 분리를 시켜놓는 거야 얘를. 따로. 예, 주머니네. 이 안에다 그렇죠 주머니죠. 다른 주머니네. 그렇죠. 그럼 이제 이 녀석이 열이 발생이 되지 않기 때문에 냉감이 되고 또 보호를 해주기 때문에 보온성도 또 따로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 그래서 이걸 여기 차가운 데다가 네. 아이스박스에다가 냉감 팬티니까 냉감 네. 팬티. 아이스박스에. 아, 기능에도 좋나요? 네. 기능성 팬티라니까요. 네. 그냥 기능에도 좋나 해서. 네, 기능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아야죠. 네. 이거 남자친구분 생기시면은 선물로 드리세요. 제가 여기 선물 여기 있습니다. 아, 네. 냉감 팬티. 그러면 좀 더 시원하도록 같이 넣어놓을까요? 그러면 저는 많이 시원합니다. 입으셨나봐요. 아, 네. 그럼 좀 더 시원하게 이불도 덮어줘야지. 이것도 깎아요? 테이프 걸러내는 거죠.
뿌릴 때 그냥. 젓가락도 어딨어? 젓가락이 비빔면이 물이 없었습니다. 여기 있어요. 있어요? 네. 지난번 거 있으니까 지난번 거 엎어쓰기 하고 하나 더 추가. 아 그러면 내가 아, 왜? 손해긴 하지. 그건 안 돼. 그날 그거 1차 제가 하는 거고 그거 2차.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한 분씩 한 분씩. 일이 발생할 3번 연습에 마지막 한 번 알겠어. 먼저 하시죠. 먼저 갑니다. 오오 와 진짜 잘한다. 이렇게 잘하는 거 처음 봤는데. 아 일단 가는 거예요. 이건 아니야. 아, 세 번째. 둘, 두 개. 한 번? 아 근데 아까 어떻게 그렇게 했지? 잘했습니다. 둘, 셋, 오케이. 세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여덟. 여덟 번. 여덟 번. 자, 야 이거 제대로 가까 까마요. 자, 여덟 번. 아 갑자기 뚫리기 시작했어. 도전 외치고 해주세요. 아까 처음에 걸로 갔어야 되는데 그냥. 도전. 도전. 하나, 둘. 아 진짜. 안돼. 내 감동이 실제. 자 오늘 소희 씨 네. 재밌게 탔죠. 네. 어땠어요 오늘? 처음에 이 차 딱 보고 나서 외관을 봤을 때는 진짜 멋있었다가 여기 오는 길에는 살짝 좀 승차감이 저는 처음엔 되게 좋다고만 생각을 했다가 타다 보니까는 덜덜거리고 울렁울렁하고 덜덜거리고. 네. 실망할 뻔했는데 네. 오프로드를 하면서 진짜 엄청난 매력에 빠져버렸어요. 약간 밀당당한 느낌? 저 차 타고 구름 위를 나는 기분을 진짜 태어나서 처음 느껴봤어요. 아 그래요? 거칠게 한 게 빨리 달릴 때도 있었고 막 언덕 올라갈 때도 있었고 막 도강할 때도 있었고 여러 가지 있었는데 저는 빨리 달릴 때. 빨리 달릴 때 네. 이게 밑에 자갈이 깔려 있어서 빨리 달리는데 차가 막 울퉁불퉁 이렇게 흔들리는 느낌보다 진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약간 보드 타는 느낌? 이게 바, 슉슉 미끄러지는 느낌. 바디온 프레임의 맛을 제대로 즐기신 느낌. 진짜 재밌습니다. 다음에도 또 오고 싶어요? 네. 그래요? 오프로드 전문 리뷰어 되는 거 아니에요? 아, 나 진짜 그럴 수 있어. 나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이 오프로드 기반으로 이 녀석 전까지는 사실 오프로드 기반이긴 한데 네. 이렇게 타이어에다가 순정으로 막 이런 식으로 나오지는 않았어. 얘는 완전 오프로드 기반으로 나와서 여기 타이어가 AT 타이어, 오늘 아까 하루 종일 설명했던 네네네. AT 타이어와 기본적으로 오프로드를 달릴 수 있게끔 폭스 쇼. 네. 이 폭스 쇼는 내가 아까 오케이 샥이라고 했죠. 오케이 폭스 샥. 야. 폭스 샥. 그리고 이 녀석 같은 경우에 또 출력이 지난 세대 대비 또 출력이 올라가다 보니까 450마력에 70토크를 갖다 보니까 네. 오늘 제동을 해봤는데 상당히 괜찮았던 부분이 있었어요. 안 밀리는. 근데 타이어에 의해서 제동에 조금 밀리는 부분이 있었지만 어쨌든 괜찮은 제동력을 가지고 있는 6P가 들어가 있다. 브렘보와 함께 만들어져 있는 것이 돼 있어요. 이 어쨌든 간에 지금 차량 크기가 굉장히 크잖아요. 이런 대형 픽업 트럭을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타기에 어떨 것 같으신지.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이렇게 레저를 즐기는 분들한테는 잘 맞다고 보고 여유가 특히 되시는 분들한테는 정말 괜찮은, 그러니까 오늘 오프로드의 거의 1인자라는 타이틀을 걸어주고 싶을 정도로 괜찮았던 부분이 많았고, 사실 도심에서는 주차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좀 주차 공간을 여유 있게 쓸 수 있거나 혹은 내 차고를 좀 갖고 계신 분들을 위주로 차를 쓰신다면 괜찮은 차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도심에서는 맞지 않는 차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네. 아까 저희 여기 오면서 차량을 탔을 때 드림카였다라고 얘기하셨잖아요. 어떻게 오늘 하루 종일 타봤는데 아직도 생각이 변함없으신지. 네, 차 되게 별로 안 좋은 차고, 별로 안 좋은 차고, 차주님이 저랑 바꾸자고 하면 제가 바꿀 의향은 있습니다. 네. 제가 바꿔드릴 의향은 있습니다. 네. 마지막까지 약친다. 마지막까지 소금 친다. 자, 오늘 소희 씨 오늘 어떠셨어요? 그냥 전체적으로 오늘 뭔가
방송이긴 하지만 약간 휴가 같은 느낌이기도 했는데 좀 시청자분들께 오늘의 내가 받았던 느낌을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또 소감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처음으로 이렇게 진짜 오프로드를 경험해봤고, 그리고 아까 직접 운전도 했었잖아요. 정말 기억에 남는 경험이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이 차는 나중에 여유가 된다면 까만 형께서 꼭 구매하셔서 다시 한번 시승을 해주시는 그런 기회가 오기를 바랍니다. 끝! 감사합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오늘 또 방송을 들어가는데 오늘 이번 주에 돌아오는 주에 태풍이 온다 그래요. 그래서 태풍 피해 없으셨으면 좋겠고요. 또 돌아오는 이제 추석이 또 다가올 텐데 또 즐거운 또 가족들과 좋은 추석 만드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감사합니다.